당신은 속아왔어요. 남자를 붙잡는 방법에 대해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은 아름답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거짓말이에요. 편리하게 굴고 이해심 많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그들은 이것이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건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괜찮은 사람 카테고리로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가 잊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쓸모있는 물건이 되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아직도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그의 영원한 헌신과 맞바꿀 수 있는 화폐라고 믿나요? 그렇다면 왜 여기 있나요? 왜 그가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팔리지 않는 것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본능적인 유대는 감사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원형적 공명에서 비롯되며 제가 그걸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가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단계가 당신을 착한 여자에서 그의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될 여자로 바꿔줄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값싼 조언이 넘쳐나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신비로워지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죠. 새 속옷을 입어보라거나 극적인 등장, 밀당 게임을 하라고 하지만 이 모든 건 겉모습에 불과해요. 1. 그의 자존심을 다루는 것. 순간적인 본능에 대응하는 것이건 마치 영혼의 열쇠가 필요한데 자물쇠를 억지로 따려는 시도와 같아요. 그래서 잠깐 관심이 치솟았다가도 결국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는 다시 멀어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의 관심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의 무의식 구조 깊숙이 영구적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지식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건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당신에게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 칼 융은 남자와 여자를 연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평생 연구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게임의 규칙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이건 조작이 아니라 원형적 공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그가 당신을 멈출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3가지 비법은 픽업 아티스트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의 정신에서 가장 신성한 구석으로 들어가는 3개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그의 곁에 있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끊임없이 맥동하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관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깨지지 않는 유대가 탄생하는 깊은 곳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에게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본질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테니까요. 이 3가지 열쇠를 공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왜 일반적인 방법들은 효과가 없을까요? 왜 당신의 관심, 아름다움, 충성심, 심지어 사랑까지도 원하는 효과를 자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칼 융이 내릴 답은 간단하면서도 냉혹합니다. 당신은 그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페르소나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그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성공적이고 강하며 자신감 있고 재미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당신 역시 그에게 당신의 페르소나를 보여줍니다. 배려심 있고 이해심 많고 아름답고 대립을 피하는 모습이죠. 가면들의 춤이 시작됩니다.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가면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며 그 가면이 당신을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의 가면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그의 가면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면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가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면의 유일한 기능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모두 쏟아붓고 온 에너지를 이 겉껍데기를 감동시키는 데 쓰지만 왜 자신이 지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의 진정한 자아, 그의 영혼은 훨씬 더 깊은 곳, 방어와 두려움, 사회적 역할의 여러 겹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깊은 부분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항상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유용함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겠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닿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당신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세계에서 당신은 그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비극은 수십억의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만 그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빛이 되려고 하지만 그가 끌리는 사람은 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지만 그의 무의식이 그 안에 폭풍을 일으켜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3가지 열쇠는 그의 페르소나를 우회해 그의 영혼과 직접적이고 여과 없는 접촉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가차없이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그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세요. 모든 남자, 특히 선하고 강하며 올바르려고 애쓰는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억누르고 부정하며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의 금고입니다. 그의 약점, 두려움, 비이성적인 욕망, 숨겨진 공격성, 의심, 비밀스러운 질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의 페르소나가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거나 고치려고 하죠. 그가 약해 보일 때 그들은 서둘러 넌 강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격려합니다. 그가 화를 낼 때면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죠. 그가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면 얼른 긍정적인 주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네 밝은 면만 사랑해. 네 어두운 면은 불쾌하고 무서워. 다시 숨겨줘.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숨깁니다. 다시 강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가면을 쓰지만 속으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당신은 그가 연기를 해야만 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의 연결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약해집니다. 왜 여성들은 남자의 그림자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착한 소녀 원형의 질서, 통제 예측 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고 그림자는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터져나올 때 우리의 본능은 도망치거나 그것을 억눌러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그림자 안에 담긴 생명력마저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를 거세시키며 그가 편리하고 안전하며 길들여진 모습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그의 분노의 샌드백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산이 됩니다.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서둘러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정확히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하나요?
그가 분노를 드러낼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지 않고 그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폭풍이 가라앉으면 그녀는 묻습니다. 진짜로 그 고통을 일으킨 건 뭐였나요? 그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생각을 털어놓을 때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인정해줍니다. 가끔은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죠. 이 순간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은 그에게 심판자도 구원자도 아닌 거울이 됩니다. 그가 자신을 꾸밈없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부끄러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거울이죠. 그의 몸이 실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에 있던 긴장이 풀립니다. 턱이 이완됩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마침내 싸움을 멈췄다는 신체적 표현입니다. 이제 그는 그냥 멈춰도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의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사는 고치기 위해 일합니다. 어머니는 달래기 위해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거울인 당신은 판단 없이, 진단 없이, 그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 없이 그저 비춰줄 뿐입니다. 그의 못난 부분까지도 포함한 그의 온전함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게 다른 어떤 여자도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바로 이상이 아닌 인간이 될 수 있는 허락입니다. 당신 곁에서는 그는 결함이 있다고 느끼지 않고 그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해방되어 그는 더 강력하고 더 진실하며 더 남성적으로 변합니다. 수년 동안 그림자를 지하실에 가둬두었던 그의 영혼, 그의 무의식이 이제는 그 지하실에 함께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지를 벗는 것뿐만 아니라 무겁고 불편한 가면까지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일 때만 그는 숨을 내쉬고 그냥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분노, 질투, 나쁜 생각들을 두려워한다면 그의 어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을 그에게 투영하게 될 거예요. 그의 불완전함이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떠올리게 하기에 당신은 그를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그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착한 여자 그만두세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세요. 이기적일 수 있는 자신을 허락하세요. 자신의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를 두려워하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판단의 기운을 내뿜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수용의 기운을 내뿜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무의식은 동물이 안전한 곳을 감지하듯 즉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이 아름답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온전함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믿으세요. 그것은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 열쇠. 그의 실현되지 않은 아니마를 구현하세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열쇠일 것입니다. 만약 그림자가 남자가 자신 안에서 억누르는 것이라면 아니마는 그가 아직 자신 안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에 따르면 아니마는 남자 안에 있는 내면의 여성입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적인 여성상, 그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지만
남성적인 삶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여성적인 특성들의 총합입니다. 예를 들면 직관, 창의성, 즉흥성, 자연과의 연결, 감정의 깊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능력 등이죠. 남자는 평생 종종 자신도 모르게 단순히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가 외적으로 구현된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여성성에 대한 외부 사회적 고정관념에 맞추려고 합니다. 섹시해 보이려고 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며 좋은 가정주부가 되려고 하고, 흥미로운 대화 상대가 되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괜찮지만 남자의 페르소나 수준에서의 노력일 뿐이고 잘해봐야 아니마의 가장 원초적인 층에 불과합니다. 이런 여성은 하나의 기능, 유용한 특성들의 집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결코 오랫동안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남자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여성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취향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여정, 자신만의 독특하고 진정한 여성성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따릅니다. 어쩌면 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언어를 공부하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회에 도전하는 책을 쓰거나 영적인 수행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역할의 친구, 아내, 엄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예측할 수 없으며 빌려온 에너지가 아닌 자신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발전시키고 논리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데이트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바다를 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말에 바다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 속에서 그녀만의 잡히지 않는 매력이 탄생합니다. 그녀는 신비로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무의식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히 매력적인 여성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자신이 실현하지 못하고 가둬둔 영혼을 봅니다. 현대의 남성은 종종 논리, 구조, 마감일, 그리고 KPI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영혼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정글과 사무실 벽 안에서 숨이 막힙니다. 효율적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비이성적이고 창의적이며 즉흥적인 부분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부분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을 만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죽어가는 영혼의 신선한 공기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가 갈망하지만 두렵거나 혹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세계로 통하는 포털입니다. 그녀의 자유로움은 그에게 자신의 자유 없음, 속박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창의성은 그에게 자신의 억눌린 잠재력을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직관과 감정과의 연결은 바로 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세계에 절실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이자 그가 스스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녀는 동시에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끌어당깁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얻거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야생의 자연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허락해야만 그저 바라보고 곁에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멈출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온전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녀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자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만으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녀의 에너지에 빠져듭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아있는 증거이기에 그런 존재를 잇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열쇠로 가는 길은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가 뭘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무엇이 나를 불타오르게 하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지? 라는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만의 진실을 찾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더 독특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진정성 있게 될수록 그의 아니마와 더 강하게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기쁘게 하려는 목표를 완전히 잊고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될 때 그는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열쇠, 신성한 부재의 공간을 만드세요. 이 세 번째 열쇠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즉 애착과 통제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는 부재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조작적인 부재가 아니라 신성하고 진정성 있는 부재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언제나 이용 가능하며 늘 연락이 닿는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투영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투영이란 우리가 내면의 이미지와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진짜 당신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내 여자친구라는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과 소통하게 됩니다. 당신은 집안의 가구처럼 되어버립니다. 유용하고 즐겁지만 결국 가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배경소음이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보게 하려면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진공, 즉 공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공백 속에서만 그의 투영이 무너지고 그는 당신의 부재라는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을 때에만 그제서야 그가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진정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부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의 침묵을 알아차리길 바라며 전화기 옆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작적인 부재는 기대와 필요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이 믿김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반대로 신성한 부재는 충만함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떠납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일, 취미, 친구들과의 대화에 몰입합니다. 당신은 삶을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그를 계속 생각할 시간도 정신적인 에너지도 실제로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주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순간 남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처음에는 방황함입니다. 익숙했던 배경이 사라졌습니다. 편리했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그는 당신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당신만의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부재로 생긴 침묵 속에서 그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미소, 웃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을 때, 당신이 해줬던 말들, 당신이 그의 아니마의 화신이었을 때, 그가 당신 곁에서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꼈는지 그는 편리함이 아니라 당신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습관이 아니라 진짜 날카로운 결핍 때문에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선명하고 의미 있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당신이 없으면 자신의 세상이 더 회색빛이고 평평하며 예측 가능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그의 상상력은 당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상화하며 신비로운 특성까지 부여합니다. 바로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한 전설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면 그가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가 그렇게 쉽게 당신을 잊을 수 있다면 애초에 깊은 연결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상적인 것을 태워 없애고 진짜만 남깁니다.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사실 당신 자신의 무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성한 부재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그의 시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당신은 존재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심리적 주권행위이며 이 에너지는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있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끌림과 거리두기에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에게 축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는 그에게 그 연결이 결정화되어 그의 영혼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삶의 리듬이 되어 그가 당신의 존재를 들이마시고 당신의 신성한 부재를 내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것 없이는 숨 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열쇠, 즉 그림자의 거울, 아니마의 구현, 그리고 신성한 부재는 각각 따로 떨어진 세 가지 트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과정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잘 들여다보세요. 그의 그림자에 대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아니마의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만의 독특한 영혼을 발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신성한 부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는 독립적으로 당신만의 충만한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가지 길 모두 결국 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당신에게로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진정성,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열쇠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의 신성한 부재는 당신이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영혼, 즉 아니마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분노, 두려움, 이기심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의 그림자에게도 안전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힘의 선순환입니다. 내면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용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영혼 깊은 곳과 너무나도 공명하고 매력적으로 변해서 그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그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내면의 작업을 통해 그 진동을 높여 결국에는 새로운 것, 소중하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할 때 당신은 남자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원형이 됩니다. 당신은 받아들이는 어둠이자 빛나는 빛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뮤즈이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황홀한 존재감이자 아프지만 꼭 필요한 부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무의식 전체의 팔레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기반 위에 세워진 관계는 사소한 다툼이나 질투, 혹은 더 젊고 아름다운 경쟁자의 등장으로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몸이나 자아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그의 내면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직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울 때 당신을 떠올리는 이유는 당신이 그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당신을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의 영혼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융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이 그의 신화, 그의 개인적인 전설의 일부가 될 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려면 피해자 역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해받을 용기, 혼자 있을 용기, 불편한 존재가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착한 소녀로서의 자신을 죽이고 온전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융이 말한 자아 이상, 이고 아이디어의 죽음입니다. 착한 소녀는 당신의 자아 이상, 즉 사회에서 살아남고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이 허상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 죽음은 실제 상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해받고 사랑받던 그 자신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죽음을 겪어야만 더 이상 허상이 아닌 본질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설은 이 길을 걷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당신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과 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그의 관심이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영원히 당신에게 묶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연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구가 아니라 충만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들 중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깊고 때로는 아플 정도로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을 쌓기 위해 더 이상 피상적인 게임을 멈추고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충동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을 키워보세요.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3가지 열쇠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심리와 영혼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해주세요.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넘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여정, 그 시작은 바로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입니다.